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왜 50대가 되어서도 이렇게 힘들까요? 젊을 때보다 더 버거워진 건 뭘까요? 돈도 더 벌고 경험도 쌓였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마음은 왜 이리 무거울까요? 아직도 뭔가를 더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50대가 넘어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50대 이후의 삶에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을 때는 밀어붙이는 힘으로도 뭔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참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해내는 것도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시다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죠. 그런데도 여전히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시나요?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시나요? 정년 퇴임 후의 삶이 불안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게 사시나요? 손자 손녀 교육까지 신경 쓰며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요? 그렇게 사시면 정말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들도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도요. 왜냐하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정의 책임,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님 봉양, 자녀 교육까지. 그런데 5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모든 걸 다 떠안고 살려고 하세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힘을 빼고 살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힘을 뺀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배우자의 생각까지도, 심지어 날씨까지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죠. 그런데도 여전히 20대, 30대 때처럼 살려고 하면 당연히 무리가 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는 삶 말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렇게 살면 훨씬 편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편해야 다른 사람들도 편해지거든요. 당신이 힘을 빼고 살면 가족들도 숨통이 트여요. 더 이상 당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당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힘을 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고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런 생각 자체가 착각은 아닐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놓아도 무너지지 않을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놓아야
더 잘 풀리는 일들도 있고요. 진짜 힘은 힘을 빼는 데서 나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런 깨달음을 얻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김 선생은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싶어 하셨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으면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공부를 시키셨고요.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는 엄하게 훈계도 하셨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들의 공부를 직접 봐주시고 학원도 여러 군데 보내셨죠. 아내가 하는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집안일도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김 선생을 피했어요. 처음에는 따라오던 아이들도 점점 거리를 두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아내는 늘 피곤해했어요. 김 선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들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는 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생활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김 선생은 문득 깨달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학생들도 아들들도 아내도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래서 퇴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도 완벽주의가 발동했어요. 씨앗 하나하나 정확한 간격으로 심고 물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만 주고 잡초도 하나 보이면 바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며칠간 아파서 텃밭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물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잡초도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잡초와 함께 자란 채소들이 오히려 더 싱싱했어요. 그때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연에는 자연만의 리듬이 있다는 걸요. 사람이 너무 간섭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요. 그 후로 김 선생은 텃밭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씨앗을 심고 나면 그냥 두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돌봄은 했지만 예전처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죠. 식물들이 자기 속도에 맞춰 자라도록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게 잘 자라더라고요.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각각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김 선생은 이 경험을 가족 관계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간섭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자신과 달라도 참았어요. 아들이 육아를 서툴게 해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김 선생을 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김 선생이 강요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거죠.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요. 진짜 돌봄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라는 걸요. 그 후 김 선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서 식물들을 바라봐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오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산책해요. 예전처럼 빨리 걸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김 선생은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힘을 빼고 나니까 모든 게 더 잘 풀려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건강도, 마음의 평온도 모든 게 좋아졌어요. 김 선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이죠.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현인들이 깨달아온 삶의 진리예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부러지지만 풀은 그냥 따라 흔들린다고요. 딱딱한 것은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을 찾을 수 있어요. 받아들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오히려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억지로 바꾸려 하면 저항이 생기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는 투쟁 도피 모드로 들어가요. 이때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지죠.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힘을 빼고 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러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율성 지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이론이에요. 반대로 통제하려 하면 상대방은 반발하거나 거리를 두게 되죠. 김 선생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원리예요. 간섭을 그만두고 믿고 기다렸을 때 가족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왔던 거죠. 이런 삶의 방식은 특히 5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하고 부모님들은 연로해지시죠. 이런 변화들을 모두 내가 통제하려 하면 불가능해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 과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50대 이후의 발달 과업 중 하나가 바로 통제욕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뭔가를 성취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최적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은 더욱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을 빼고 살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가부장적으로 권위적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녀들도 배우자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원해요. 강요하고 통제하는 사람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억지로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힘을 빼고 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곁에 모여들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도 해요. 경직된 조직보다는 유연한 조직이 더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강압적인 리더십보다는 협력적인 리더십이 더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부모보다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더 따라요. 결국 힘을 빼고 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힘을 빼면 게을러지는 것 아닌가? 무책임해지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힘을 빼는 것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할 일은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즐겁게, 여유를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김 선생이 그랬듯이 간섭을 그만두니까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처럼요.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아 보세요. 월요일에는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 화요일에는 배우자의 선택을 믿고 맡기기. 수요일에는 완벽하게 하려던 집안일을 70%만 하기. 목요일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금요일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 한 가지 놓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는 걸요. 관계를 가꾸는 새로운 방법도 연습해 보세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간섭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해답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판단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방식을 써보세요. 아이들은 강요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대신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당신이 힘을 빼고 편안해질수록 아이들도 당신을 더 편하게 여길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불러요. 조건 없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건강하게 성장해요. 당신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고요. 50대 이후의 삶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적게 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죠.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젊을 때는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무엇인가가 되려 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그런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또한 면역력도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하고요. 힘을 빼고 사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화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너무 간섭이 심했다면서 미안하다고요. 앞으로는 믿고 기다리겠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변한 당신을 신기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길 거예요. 당신도 가족들도 모두 편해질 테니까요. 내일 아침부터는 하루를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평온하게, 여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화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힘을 빼고 사는 방법이에요. 산책을 할 때도 목적지를 정하지 마세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보세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세요. 그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힘을 빼보세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이해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50대 이후의 삶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 할 거예요. 당신의 평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테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힘을 빼고 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